어느덧 4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안돼. 대봉아 안돼. 안돼. 대봉아. 잘 있다가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빙빙 도는 녀석. 안돼. 놀라운 점은 금세 돌아온다는 거죠. 또 나고 그런가 봐요. 막 초조불안하기도 하고. 다시 또 정상으로 금방 돌아오네요. 예. 두 얼굴이에요, 두 얼굴. 처음에는 그런 행동이 없었는데 6개월, 1년 때부터 조금씩 이런 행동이 짧고 또 빈도는 가끔씩 나왔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텀도 짧아지는 것 같고. 예측할 수 없는 대봉이의 문제 행동. 보호자들은 짐작가는 게 있다는데요. 벌써 4년째 보호자와 대봉이가 매달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입니다. 약 남아있죠? 하나 남아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 먹여버렸어요 그냥. 왜냐면 속에서 뭐 묻어 나옵니다. 속에서요? 예, 그리고 또 그 아토피식으로 이렇게 투들투들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열이 나거나 그러면 거기가 아무래도 좀 가렵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든가 봐요. 그러면은 4년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예, 주기적으로 거의 안 간 달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간다고 얘기하죠. 귀염증과 아토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한 녀석. 피부가 예민해서 사료도 처방받은 아토피 사료를 먹어야 하죠. 먹어. 대봉이 먹어. 간식 같은 것도 대봉이가 잘 먹는 편인가요? 간식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병원에서 밥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오랫동안 대봉이가 알아온 지병이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빙빙 돌며 자해를 하는 녀석. 안돼 대봉아. 안돼.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이상 행동에 보호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대봉이 안돼. 하루에 20번도 돌겠는데요. 엄청 돌아요, 엄청.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피를 보고 말았네요. 물어가지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물렸네요 보니까. 네, 꼬리까지 이 정도 피가 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보호자의 걱정도 커져가는데요.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괜찮아. 안 돼. 그래, 목줄을 좀 해야지 안 되게 안 그냥. 근데 잡고 있을게. 대봉아 가만 있어. 안 돼. 가만 있어. 괜찮아. 꼬리 건들지 마. 꼬리 건들지 마. 네, 괜찮아. 괜찮아. 분명히 하고 있어. 괜찮아. 안 돼. 겨우 치료한 꼬리를 또다시 공격하는 녀석. 대봉아, 정말 너 왜 이러는 거니? 이제는 익숙한 듯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녀석을 진정시키는 보호자. 아프겠다. 자해를 하는 이유를 몰라서 더욱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옥상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보호자가 대봉이와 함께 찾는 곳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본 개가 맞는지 같은 개가 맞는지 지금 너무 순하고 예쁘니까. 근데 보호자님, 이 집은 뭔가요? 아, 이게 아빠가 너무 막 으르렁거리고 주위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못 키우겠다고 집에서 밖에서 키워야겠다고 차마 못 보내겠어요. 계속 집에서 자란 개여가지고 적응도 못 할 것 같고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못 보내겠어요.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 행동.
대봉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나만의 시간이야. 평화 그 자체지. 피스. 혼자 있을 때는 여느 강아지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녀석. 아직까지는 문제 행동도 보이지 않는데요. 좋다. 역시 홈 스윗 홈. 낮잠이나 한숨 때려볼까? 이렇게 이 자세가 좋겠구만. 심지어 달콤한 낮잠까지. 너 정말 대봉이 맞니? 잘 있는가 싶더니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 순간 다시 꼬리를 슬쩍 보고 강도가 심하지 않고 금세 멈추긴 했지만 혼자 있을 때도 자해 행동을 하네요. 하루 종일 녀석은 얼마나 힘들까요? 보호자가 돌아오면 반갑게 반겨주고 졸졸 따라다니는 대봉이. 정말 사랑스럽죠? 지금만 같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갑자기 자신의 꼬리를 공격하며 빙글빙글 도는 대봉이. 쉽사리 멈출 기세가 아닌데요. 결국 보호자가 나섭니다. 오케이, 렛츠고. 대봉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 이때만큼은 문제 행동을 안 한다고 하네요. 이래봬도 제가 산책의 달인입니다. 뭐라고요? 아이 좋아. 잠깐만, 하나 둘 셋.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린보다 어머니를 좀 더 좋아하는데. 산책을 많이 나오니까 좀 많이 서운하네요. 보호자와 발 맞추어 걷는 것은 기본. 대봉이는 산책만 나오면 컨디션이 제일 좋아. 줄을 끄는 법도 없죠. 우리 저 이쯤에서 좀 쉬어가시죠. 알고 싶어? 네, 조금 힘든데. 기다렸다는 듯이 보호자의 품으로 점프. 어때요? 산책 나오면 대부분이가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막 점프로 막 엉덩이를 밀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돌면서 자기 무는 행동도 안 하고. 전혀 안 하죠. 기분이 지금 좋아 보이네요, 대봉이가. 제일 좋을 때가 산책 나와서 있을 때예요. 좋다. 조금만 더 쓰다듬어 먹을까요? 진짜. 집에서도 좀 잘해봐라, 잘해봐. 이제 가볼까? 오케이. 출발. 말을 알아듣네요. 예, 다 알았어요. 얼른 가자. 오늘은 저 A 코스, B 코스 중에 어디로 갈까요? 난 다 좋은데. 산책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 반가운 이웃과의 만남이죠. 저 아줌마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 오면. 은진이 엄마로 이 동네 엄마인데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가버리네요. 이리 와. 대봉이의 선택은 당연히 보호자님이죠. 금방 갑니다요. 금방 가요. 아, 날도 더운데 바쁘다 바빠. 은진이 엄마, 거기 조금만 기다리시오. 그 순간 산책을 나와서 처음으로 빙글빙글 도는 녀석. 대봉아, 대봉아, 이리 와. 꼬리가 닿는가? 보호자의 호출에 문제 행동은 멈췄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예, 안 돼. 그건 안 돼. 이리 와. 이제는 산책할 때도 방심할 수 없겠네요.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그나저나 밤에는 괜찮을까요? 아름다운 얘기가 모두가 자유로운 공간. 여기는 대봉하우스.
대봉이도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5, 4, 3, 2, 1. 참 한결같네요. 대봉이 안 돼. 이제 그만해. 야야! 왜 그래 너? 같이 안 넣어? 네 하우스로 가. 내 하우스로 가. 하우스 오케이! 일단 엄마 나갈게. 상황을 진정시키고 유유히 퇴장하는 엄마 보호자. 그리고 대봉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호자에게 안깁니다. 화난 거 아니죠? 너왜 그러는데? 왜 풀어진대? 저도 정말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잠은 또 많아요. 그래서 많이 자다가 갑자기 아까처럼 으르렁거리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혼자서 빙글빙글 돌고 또 물고 또 자기가 물어서 아프면 막 비명 지르거든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녀석.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죠? 대봉아, 굿나잇. 오늘 밤에도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 같네요. 안쓰럽고 소란스럽게 여수의 밤이 깊어갑니다. 평소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 대봉이. 하지만 언젠가부터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걱정도 되고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짠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뭐 다 가족이나 다름없죠. 이왕이면 좀 죽을 때까지 좀 잘 키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건강하면은 뭐 남한테 가서 써도 잘 키우겠지만 이 아픈 강아지를 누가 키워주겠어요? 종잡을 수 없는 대봉이의 돌발 행동 때문에 늘 긴장하고 가슴 졸이는 보호자. 과연 대봉이네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견 고민 해결사 설채현. 대봉이의 소문을 듣고 여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 행동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내가 오십시오. 대봉이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상대로 첫 만남은 천사표 대봉이로 맞이해주네요. 대봉아. 대봉. 엄마,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그래 알았어. 나 한 번만 봐보자. 어머 진짜 잘한다. 바로 호응하는 녀석. 이렇게 좋아. 좋은 냄새가 나는데. 성격이 진짜 뭐 문제 행동이라고는 없을. 예 보기에는 그래요. 대봉 홀리. 착해. 사회성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어렸을 예. 때 좀 신경을 써주셨어요? 예, 누가 오나 다 좋아합니다. 올 때는. 내가 바로 대봉이야. 내가 대봉이다. 이런 거죠? 예, 이런 행동을 합니다. 대봉아. 누가 부르는 거야? 누가 부르는 거야? 안돼. 대봉아.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말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 캡을 씌웁니다 이렇게. 캡을 좀 씌우시고요. 예. 안 된다고. 안 지금 돼, 그게 안 돼, 안 근데 제가 딱 잠깐 관찰한 상황에서도 예. 되게 여러 가지가 좀 확인이 되거든요. 예. 좀 꼬리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봤는데 그렇죠. 알겠어? 되게 불안한 모습도 많이 보였어요. 예. 꼬리를 초조 다리 불안한 사이로. 증세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엄청 그런 증상도 많이 예. 보이고 예. 제가 생각한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좀 들거든요. 대봉이를 그러면 처음에 어디서 데리고 오셨는지. 집 근처 애견샵에서 네. 분양을. 한 그때 5, 6개월 정도. 5, 6개월 조금 늦은 시기기는 하네요. 네네.
어땠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대봉이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이제 푸들종이 좀 밝잖아요, 성격이. 네, 똑똑하고 밝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구석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한 2, 3일을. 이런 성격을 가진 대봉이가 예, 예. 지금 대봉이 성격으로 보면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죠. 네. 네,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잘해주시는 겁도 많고. 약간 여기서 보였던 그런 행동들이 한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는지. 6개월 때부터 조금씩 몇 개월 뒤부터 나오다가 네. 점점 심해진 것 같아요. 점점 이게 네.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우선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먼저 영상을 한번 예, 예. 네, 볼게요. 하루에도 수십 번 빙글빙글 돌며 자해를 했던 대봉. 안 돼, 안 돼, 대봉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 멈췄다가도 도는 행동을 반복했었죠. 안 돼. 결국 꼬리를 다쳤는데요. 안 돼, 안 돼. 그래, 목줄을 좀 해야지 되게 안 크냐. 근데 잡고 있을게. 응? 잡고 있을게. 대봉아, 가만히 있어, 안 돼, 안 돼.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점점 심해지는 문제 행동에 치료도 쉽지 않았죠. 아이고, 이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대봉이가 왜 저런 행동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몸도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대봉이가 언제 자기 꼬리를 막 도는지. 우선은 누군가 들어왔을 때. 한 2, 3분, 5분 안에 이런 증상 한번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예. 그쵸? 무조건. 그리고 조용하다가 뭔가 소리가 났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 청소기 밀 때. 그죠? 예. 청소기 밀 때. 일반적인 행동 문제를 가진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이들의 행동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의학적 문제예요. 부분 발작이라고 해요. 전문가님, 부분 발작이요? 원래 뇌에서 전기 신호들이 조화롭게 잘 왔다 갔다 해야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발작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 이상으로 과한 신호들이 뇌에서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뇌 전체의 발작이 일어나면 온몸이 굳고 전체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기는데 부분적으로만 발작이 생기면 대봉이처럼 내 꼬리가 내 거가 아닌 것 같고 내 꼬리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런 이상한 느낌에 의해서 얘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쩐지 내 꼬리 같지 않았어. 엄마랑 좀 일찍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봉이가 언제 이런 증상들을 더 많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산책 엄청 좋아하나 봐요. 예, 산책은 좋아해요. 1월 끝나면 또 안 나온다군요. 산책 잘하네. 산책할 때만큼은 문제 행동을 거의 볼 수가 없었죠. 산책은 뭐 거의 만점인데요. 딱 옆에서 저렇게 불 끌지도 않고 계속 가족들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산책을 할 때는 이런 증상을 안 보여요. 없죠. 네.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어요. 대봉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거. 근데 대봉이는 산책할 때 상당히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산책을 할 때는 항상 평온하게 예. 그렇게 가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문제 행동이 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봤던 되게 자주자주 하던 모습이 좀 많이 적거든요. 지금 할 것 같다. 보이시죠? 지금 다른 애가 쳐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너 뭐야? 라고 이렇게 쳐다본 이후에 걔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의 꼬리를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불쌍해.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모습들보다는 상당히 짧죠? 예, 짧아요. 그리고 심각하지가 않죠? 네. 저게 한 몇 시간 정도 찍은 걸까요? 6시간인데 한 번 그런 거예요? 너무 프리하신? 또 조금 왔어요, 지금. 잘 쉬다가도 느닷없이 자해 행동을 했었죠. 근데 밤에도 저러면 진짜 주무실 때나 이럴 때도 좀 힘들겠다. 잠을 잘 때는 그래도 낮보다는 많이 괜찮을 거고, 그리고 자다가 뭔가 자극이 하나 툭 오면 대봉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는 다르게 막 머릿속이 이제 복잡해지고 신호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또 꼬리나 다리를 공격하는. 제가 한번 다른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저 같은 애들이 또 있다고요? 저희 보시면 대봉이한테 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리가 자기 맘대로 안 움직이는 보세요. 네, 그죠? 발도 물었어요. 그쵸. 이 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얘 뭐야? 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럭키도. 이 말티즈 역시 대봉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죠. 낼름낼름 거리죠. 근데 대봉이도 보면 막 낼름낼름 거리는 예, 한 번씩 있어요. 그게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요. 이 아이는 아까 럭키나 대봉이처럼 뒤쪽보다는 앞발 쪽에 상당히 많이 공격을 해요. 우선은 정확한 거의 진단 자체는 이제 부분 발작, 조금 더 정확한 검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대봉이와 함께 확인을 해볼 거예요. 검사하기 전에 대봉이를 위해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정확한 검사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생활 솔루션을 시작해 볼까요? 대봉이의 진단을 했고요. 대봉이가 좀 마음 편하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개 좀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대봉이 아까 자기 꼬리 또 공격해서 우리가 네칼라 씌워놨잖아요. 네칼라 썼을 때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덜하긴 하죠. 그쵸. 예. 안 보이기 때문에. 꼬리랑 다리가 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고 딱 쳐다봤는데 내가 아닌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바로 그 느낌! 꼬리 가만히 있어! 더 안 보이게 해주면 이것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옆으로 보면 이렇게 내 꼬리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불투명 네카라 장착 완료! 고마워요. 꼬리가 안 보여서 너무 좋아요. 네네. 이걸 씌워놓으면은 혼자 두고 가실 때 혹시 대봉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서 불 켜놓고 가시거나 뭐 이러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요, 저녁에 늦게 올 때는 와서 켜놓고 나갑니다. 아, 늦게 오실 때는 가끔 이제 예, 라디오를 라디오나 이런 걸 FM도 틀어놓고 틀어놓고 갈 때도 있고. 우선 그 두 개를 조금 바꿀 거예요. 우선은 불은 안 켜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대봉이는 자극이 많이 오면 빵 터지는 그런 뇌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등을 보면 연속적인 빛으로 보이죠. 대봉이는 저게 깜빡거리게 보여요. 강아지들 눈에는 이 빛이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밝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오래돼서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이게 되게 자극이 많이 되게 이런 형광등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얘 무서울 것 같아 라고 하고 불 켜놓고 가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강아지들한테는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 걱정되시면 진짜 희미한 빛만 뭐 스탠드만 켜놓고 가도 얘네들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밝게 봐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FM 라디오 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라디오는 대봉이한테 더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막 즐겁게 하는 거라서 막 웃는 소리도 나고 박수 치는 소리도 나고 가끔 음악 중에 대봉이가 불안해할 만한 음악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막 락 음악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전자음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강아지들의 흥분을 좀 증가시키거든요. 또 빠른 음악을 들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대봉이도 흥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피아노 솔로곡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토벤의 월광 조금 뭔가 들으면 약간 슬픈 노래 같기도 한데 이 노래가 아이들의 가장 안정을 많이 주는 그런 음악이에요. 반려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월광. 광고 먼저 들을게요. 이런 노래 나오면 벌써 지금 좀 불안해하잖아요. 헥헥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볼까요? 듣는다. 뭐지? 내 몸을 감싸는 이 음악.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차분해져. 대봉이가 아까 막 광고 소리 나올 때 이러다가 이 소리 딱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입도 다물어지고 조금 더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요. 평소 때는 아니면 혼자 있을 때도 네칼라하고 이런 노래 들어주고 불빛은 조금 오히려 좀 낮게 그렇게 하고 어두운 밤바다에 위태롭게 들이운 달처럼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서 불안에 떨었을지도 모르는 녀석. 이제 예전보다는 편해질 수 있겠죠?